안녕하십니까. 고박사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포탄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충돌의 진원지인 대만 해협으로 연결합니다. 대만 해협 현장에 조아영 기자 나와주시죠. 여기는 대만 앞바다입니다. 항공모함은 처음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대만 모두가 평화를 말하면서 군대를 움직이고 자유를 외치며 무기를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명분일 뿐. 전쟁은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이권이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섬, 대만을 두고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 반도체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초미세 회로 중 90% 이상이 이 작은 섬에서 만들어집니다. 전쟁이 나면 세계의 경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누군가는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말합니다. 하나의 중국, 대만은 본래 우리 땅이니 되찾겠다고. 하지만 진짜 목적은 TSMC의 탈환입니다. 즉 반도체 주도권. 미국은 또 말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그들도 TSMC를 뺏기면 자국의 모든 안보 체계가 무너집니다. 경제도, 군사도, 패권도. 자유를 말하며 자본을 지키고 평화를 외치며 전쟁을 준비하는 이유. 이것은 가치의 싸움이 아닙니다. 시장과 권력, 그리고 돈의 충돌입니다. 네, 조아영 기자 다시 나와주시죠. 여기까지 오셨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 비에 항공모함 찍는 유튜버 또 있나요? 와, 근데 비가 장난 아니다. 놀랄만하죠. 그 쇳덩어리는 힘의 상징입니다. 미국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바다는 그냥 못 넘긴다고. 전쟁은 늘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 영토보전, 국가자존, 그럴듯한 말은 넘쳐나죠. 하지만 그건 명분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단 하나, 힘의 재배치입니다. 군사력은 그 힘의 언어고 지금 이 바다 위엔 가장 큰 문장이 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입니다. 다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비바람 속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비행기 태워주실 수 있나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웃고 있지만 이 장면은 본질을 숨기고 있죠. 항공모함은 절대 방어용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동식 전쟁기지입니다. 탄약, 항공기, 위성통신, 전자전, 정찰, 지휘 통제. 육지보다 더 육지 같은 힘의 결정체. 미국은 지금 그걸 대만 앞바다에 띄웠습니다. 전쟁을 준비한다는 건 싸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겁을 줘서 물러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성공하면 총은 쏠 필요도 없습니다. 군사력은 총보다 설득이 빠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그 설득에 먼저 무너집니다. 대만을 둘러싼 긴장은 이념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의 계산, 시장의 탐욕, 그리고 권력의 확장입니다. 중국은 말합니다. 대만은 우리 땅이다. 하지만 그건 명분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반도체입니다. 세계 공급의 60% 이상을 책임지는 TSMC. 그 공장을 우리 편으로 가져오고 싶은 것. 그게 이 전쟁의 진짜 가격표입니다. 미국은 절대 이를 넘겨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의 기술 패권이 그 공장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쟁을 막는 게 아니라 전쟁을 준비합니다. 억제란 이름으로 무기와 군함을 들이밀고 민주주의란 포장지로 공급망을 봉쇄합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시장의 논리입니다. 총을 쥐고 있는 건 군인일지 몰라도 방아쇠를 당기는 건 경제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수요가 있는 상품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평화는 원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허락되는 겁니다. 타이페이 신의지구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쟁은 잘 모르겠고 이 우육탕면 진짜 개맛있네요. 아, 네, 맛있겠네요. 전쟁은 총알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언어를 바꾸고 사람들의 시선을 바꿉니다. 중국은 대만을 향한 총을 들기 전에 이미 수백 개의 언론사를 샀고 수천 개의 소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름만 보면 대만 매체입니다. 하지만 자본은 중국에서 왔죠. 뉴스는 묘하게 중국에 유리한 말투로 흐르고 댓글은 대만 내부의 불신을 부추긴다. 너희끼리도 못 믿겠지? 이게 그들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왠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OTT 플랫폼에선 중국 사극이 넘치고 유튜브에선 친중 유튜버가 알고리즘 상단에 걸립니다. 이런 콘텐츠는 매일 몇백만 뷰씩 찍죠. 눈에 안 보이는 전쟁, 이미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은 전쟁이란 게 미사일과 전투기라고 생각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한 번에 파괴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느끼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대만 사람들이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길 원도로 총을 쏘지 않아도 무너지는 세상. 그게 중국의 방식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구조를 설계하는 입장에 있죠. 지금 이 순간 미국은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불씨는 꺼지지 않게, 하지만 불길은 번지지 않게 아주 교묘한 온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 군사 자문, 정보 공유는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을 직접 자극하진 않아요. 겉으로는 평화, 속으로는 준비. 미국이 늘 써왔던 방식입니다. 왜냐고요? 이 지역의 불안이 계속된다면 국방비를 늘리는 명분이 생기고 미국산 무기를 사들일 나라들이 줄을 서니까요. 레이시온, 럭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이 이름들이 낯설게 들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 세계 전쟁이 벌어질수록 주가가 오르는 미국의 대표 군수기업들이죠. 전쟁이 커지지 않는다면 경제도 무너지지 않고 대중의 피로도도 낮습니다. 결국 미국은 화약고 위에 앉아 장기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절대 총을 쏘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이 총을 들게 만들지요. 이게 바로 21세기 신전쟁의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 한복판에 대만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내 여론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코인 사야 돼요? 네? 알려주세요. 그걸 알면 내가 사지. 네, 잘 들었습니다. 이 갈등이 대만 해협에서 끝날 거라 생각하면 그건 아주 순진한 오해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노리는 이유는 단지 하나의 섬 때문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체 질서를 다시 짜려는 의도죠. 그리고 그 질서의 꼭지점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만약 대만에서 유사시가 발생하면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주한미군은 즉각 움직일 겁니다. 전쟁의 후방 거점이 되고 물자 병력 이동의 핵심 루트가 됩니다. 한국이 참전하지 않더라도 중국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중국은 한국안보실 외교부 언론계 일부 채널까지 은밀하게 접촉하며 여론과 정책을 흔드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 수법은 직설적이지 않지만 지속적이고 교묘합니다. 플랫폼을 통해 경제협력을 명분 삼아 언론 보도 방향을 서서히 바꾸고 정책 결정권자에게 합리적 대안처럼 접근합니다. 이게 중국의 방식입니다. 싸우지 않고 움직이는 것, 외부를 보유하는 대신 내부를 흔드는 것. 결국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국은 이 싸움에서 언제까지 중립인 척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척은 얼마나 오래 가짜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전쟁은 늘 목적이 있습니다. 이념도 자유도 민족도 신도 모두 명분일 뿐입니다. 그 속에 숨은 건 영토입니다.
자원입니다. 영향력입니다. 하지만 요즘 전쟁은 총으로 시작하지 않죠. 플랫폼을 주고 기술을 나누고 투자를 흘립니다. 미래를 설계해준다는 명분으로 서서히 안에서 정령합니다. 이게 중국의 방식입니다. 이미 아세안은 깊게 물들었고 아프리카는 대륙 전체가 인프라 빚에 묶였습니다. 중동은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고 유럽조차 경제로 갈라지고 있죠. 한국은요. 자본은 이미 들어왔고 문화는 이미 뒤섞였고 기술은 이미 공유됐고 플랫폼은 이미 침투했습니다. 언론도 정치도 민심도 서서히 아주 천천히 무뎌지고 있습니다. 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기사는 늘 자극적이었고 댓글은 하나같이 특정 국가를 두둔했죠. 그리고 몇 달 뒤 그 플랫폼의 운영 주체가 바뀌었다는 기사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아무도 총을 쏘지 않지만 이미 점령은 시작된 거죠. 이래서 내가 인간을 믿지 않습니다. 눈앞에 총성엔 반응하면서 안에서 부식되는 냄새엔 둔감하거든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국경 밖인가요? 아닌가요? 이상 구박사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